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말의 여운이 길지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거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의 경험의 관점으로 사랑에 관한 자신의 지식이 완벽하리라고 하는 중대한 착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누구도 이 관념적인 테마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 그것은 아주 흐릿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 사업을 하는 우리들의 풍요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프롬의 이 책 또한 그 노력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논점은 단순한 감정인가 또는 지식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노력이다. 라는 에리 프롬의 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일반적인 시각에 비춰본다면 이 프롬의 이 논리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사랑에서도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여 냉철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그의 논리에 대해 사랑이란 따뜻한 감정 안에서 차가운 이성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추스리기도 바쁜 사랑의 상태와 사랑의 실현 속에서 이성이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의 숙제죠. 근데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업에서의 실패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왜 사랑이라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그러네 하면서 헛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맞다. 우리 사업 관계에도 파트너에게 주는 사랑의 방법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는데 나는 왜 계속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수정하지 못했는가 라는 자문이 드는 부분이었죠.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많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생각해보면 사랑에 있어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제시한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이 남아있다는 역설,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항상 상기해야 할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는 수동적 감정이 아닌 활동, 즉 빠지는 것이 아닌 참여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저는 올해 특히 자주 열정을 표현하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자 관심의 대상, 또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리크루팅 대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그동안 많이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표현을 해야,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그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잘 행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채찍을 가해줍니다.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고, 성숙한 사람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사랑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안녕하세요. 조기철입니다. 만나야 성과가 나는 비즈니스인데 무명도 모이지도 만나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온 세계, 온 나라, 전 세계가 마스크와 칸막이에 가로막혀서 앞이 캄캄했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났죠. 수백 명이 매일 아침 만났습니다. 우리만의 방송국을 만들고 그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으로 오히려 더 끈끈하고 더 치열하게 그렇게 만나온 아침 조회 더 랑앤 라이브 1827일입니다. 낯선 비디오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나눈 지 5년이에요. 오늘은 더 랑앤 라이브가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가 충분히 칭찬하고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지금 이 익숙한 관성에서 벗어나 또 다른 에너지로 도약하려 합니다. 그 출발점에 이렇게 함께 서주신 여러분, 또 훗날 수만 명의 선배 사업자가 될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2025년 7월 1일 더 랑앤 라이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어제 마감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마감이 참 매번 마감 인생이지만 매달 매달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해 그해가 제일 중요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특히 분기 마감이라 우리가 애사심을 갖고 조금씩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주변에도 얘기하고 조금씩 더 해보려고 막 하니까 또 그 뭐예요? 점프 스타트윈인가? 품절 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어찌됐건 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런 일도 있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걸로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액션 굿뉴스 시간에는 액션 굿뉴스보다도 이 5주년 생일을 축하하려고 저희 대표이사님이 찾아주셨어요. 그 조지훈 대표이사님 먼저 모시고 우리 축하 인사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오셨어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홍천 가는 날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직 네. 출발 안 하시고 네, 바로 직전입니다. 출발 바로 직전. 출발하기 직전. 요거 맞추고 이제 빨리 출발하셔야 되니까 제가 네, 제가 잡은 것 같네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벌써 이렇게 5주년이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몰라 오후 하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침 조회 방송 5주년 기념일인데 일단 대표 리더로서 축하 메시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여기 참여한 리더들한테. 먼저 제가 축하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간밤에 잠을 못 잘 줄 알았어요, 제가. 아주 그냥 밤샐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이 표현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정말 표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뉴스킨 리더분들과 또 우리 조기철 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대표 리더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 제가 뭐 섣불리 공식적인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사실 이 랑연 라이브가 시작했을 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네요. 근데 네, 5년 됐어요. 나도 이제는 그래. 왜 누스킨의 중요한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누스킨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고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결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랑연 라이브 대표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자리에 또 오늘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셨나 그게 궁금해요. 이게 예전에 사실 이게 공중파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뭔 얘기를 어떻게 할지 아나 이렇게 좀 아, 그런 생각 드셨을 텐데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히 다 말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사실 그 시기가 되게 여러 가지로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기도 했고, 음, 방법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작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불안감은 있었죠. 불안감은 있었고, 또 회사는 또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이 초기에 저희가 그래서, 우연히 좀,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음, 인텐셔널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예.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라는 지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냥, 괜찮다, 좋다,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전환이 됐어서, 처음에는 아, 그래요. 솔직히 많이 우려가 있었고, 저도 걱정했죠. 저도 왜 걱정하는지 알거든요. 저희도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듣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모니터링 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하겠는데 직원들은 왜 듣는 거였어요? 저는 거꾸로, 직원들이 리크루팅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느 순간에, 이게 파트너십이구나. 음, 현장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해도 현장과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과가 그냥 단순한 아주 짧은 그런 순간의 결과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라이언 라이브에서 주는 그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들조차도 뉴스킨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안에서 뉴스킨의 ABC부터 Z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없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네, 그렇지. 대부분은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심리적으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회사의 아, 직원들과도 그렇고 이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렇게 좋은 계기가 돼서 우리가 디지로그로 이렇게 5년째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일상화 됐죠.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진화는 딱 이렇게 기대가 더 최적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이사님이 왔으니까 하나 좀 심각한 건 아니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회사의 대표로서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나?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신데 제가 수준 높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음, 그거는 존재 이유니까, 이게 회사의 대표니까, 우리한테 좀 또 다른 차원의 시각에 그걸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요즘 가장 이제 교과서처럼 읽고 있는 책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인데, 음, 결국은 비즈니스의 심장이라는 내용인데, 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점점 더 뉴스킨이 왜 우리 이 세계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든 미션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같이 정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찐한 진짜만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이게 어찌 보면 삶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서 진짜를 규명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뉴스킨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대표님도 오래 있었고, 저도 오래 있었는데, 다른 네트워크 많이 봤지만, 진짜 누스킨 같은 회사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맞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직업,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회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내놓아 줄 때, 설렘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우리 회사가 이제 가장 회사의 정보의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회사가 보는 그 비전은 뭐가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뉴스킨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선미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진선미 하면 왜 우리 미스코리아 얘기를 많이 음, 하시지만, 어,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하라, 정직한 사람을 리크루팅하라는 메시지가 창업자의 메시지였고, 저희의 선의의 힘, 착할 선자를 얘기하잖아요. 음. 참진자와 착할 선과 아름다울 미를 얘기하는 진선미가 바로 뉴스킨의 비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는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러한 진선미에 대해서 찾아가고 그거를 확장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개인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그런 비전이 뉴스킨이 갖고 있는 비전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선의의 미심을 실천하자는 얘기인데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찐이 가장 필요한 거고, 그런 진선미 얘기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잘못 저희가, 알았어. 예, 참진자에다가 어, 착할 선자,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가 음, 바로 뉴스킨을 대표하는 그런, 음.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비즈니스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축하해 주러 오셨으니까.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그 회사의 비전이 이렇게, 회사가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면 참 설레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구나. 우리 또 앞으로 프리즘 아이오 오면 1,000만 명을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1,000만 명을 스캔하겠다. 뭐 이런 것도 큰 비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00만 명을 스캔하겠다. 그 사람의 그런 것들. 그런 비전들이 이제 설레는데, 조 대표님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은 설레지만 대표님은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죠?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런 그 비장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조지훈 대표님 회사의 입장에서 혹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오늘 얘기해 주시고, 통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비장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는데, 일단 가장 가깝게는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네, 단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깝게는, 네, 음, 뉴플레이에 제대로 된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임하는 것도 음,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킨이, 특히 뉴스킨 코리아를 좀 보게 된다면,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 정말 큰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를 실기라고 하는데 기회를 놓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회를 잡느냐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결집이 잘 된 지금 제가 25년 차를 되고 있는데 25년 동안 뉴스킨을 보면서 가장 응집력과 결집이 잘 돼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말자.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그러한 거리가 가까워진 걸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데 뉴스킨 코리아가 중심에 있고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있을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지만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앞으로 내년, 후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만들어낼 좋은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비장해지는 거는 내년도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아, 누스킨 저 코리아 내년이 30년을 30주년이에요. 그쵸? 네, 30살. 네. 누스킨 코리아 루스킨 코리아. 30년을 맞이할 것인가? 음, 근데 마침 3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서 글로벌 라이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음, 글로벌 라이브 무대에 우리는 충분히 금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30주년을 정말 멋지게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선 바로 지금 우리 집중하고 있는 모습 놓치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팀메일 트립 가서도 그렇고, 우리 대표, 이거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이니까 한국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원하는 만큼 못해서, 하여튼 리더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근데요, 믿어주세요. 우리, 결국에는 실적을 내고, 우리가 개개인이 성장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뭐라 그럴까요? 기세라 그러나요? 에너지. 네, 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예,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네, 에너지에 네, 지금 남아있는 참여한 리더들의 그 진정성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거를 믿고 우리 대표 회사랑 같이 팀 코리아 해서 내년에 30살 누스킨 코리아 잘 아마 잘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하는 부산에서 네. 예, 우리 대표이사님 아주 젊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여기 감사드리고요. 오늘 5살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 조회, 라이언나인 아침 미팅, 더 라이언 라이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지사항 시간이죠. 공지사항은 우리 화요일 날은 무슨 공지하는지 아시죠? 이제 우리 주력 아이템 가장 A 프로덕이죠. A 프로덕 제품이 TR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TR 제품을 가지고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걸 갖고 3.3 헬스클럽을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날에는 3.3 헬스클럽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지를 우리 수석헌인 오늘 7월 달부터는 허설 수석헌이 나와서 해줄 거예요. 자, 허설 총괄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 헬스클럽 서울 본원 총괄수석 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월 한 달간은 제가 공지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6월 잘 마감하셨죠? 6월은 또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서 정말 그런 신제품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액션을 통해서 회원님들을 유입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만 하는 게 끝이 아니죠. 결국엔 시스템에 담아서 성장하고 또 그분의 임상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을 때 정말 강력한 리크루팅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번에 3.3 헬스클럽이 U 플랜으로 두 가지 반으로 나눠져서 오픈을 했습니다. 강력 해독 플랜과 저속 노화 플랜인데요. 이렇게 방을 나눈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 식단이 좀 자유로워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혈당 엣지나 이런 지속 하는 플랜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그 식단을 보고 이 해독을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유혹이 된다.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또 이 컨설턴트 입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 회원님들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이 습관을 지속, 정말 저희가 정기 구매로 이 다이어트 플랜을 계속 지속 관리하는 회원님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더 단단하고 임팩트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더 강력하고 디테일한 플랜으로 두 가지 방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서에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셔서 잘못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오늘 방이 오픈될 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강력 해독 플랜이 추가됐는데요. 강력 해독 반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초기 3일 동안 비채식이라는 식단을 가지고 플랜이 진행이 되는데 이 비움, 체움 식단은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65세 이상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 이제 60일 플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3일 집중 비채식으로 스타트하게 됩니다. 오전 과일, 채소, 쉐이크 중에 딱 하나만 정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 다 쉐이크로 하루 세 끼를 쉐이크와 그리고 스플래시로 가득 채워주면서 또 비우는 3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운영진에서는 이 3일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력하게 임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비운 곳에 체움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일 집중 비채식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모두 임상을 강력하게 내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플하지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식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TR9T와 TR미 식단을 아직 이 먹는 방법과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명료하고 심플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캡처를 하셨다가 TR9T 회원이나 TR미 회원분들을 3.3 헬스클럽에 함께하기로 하셨다면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전에 과일식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플랜에서 과일, 채소, 쉐이크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TR9T와 TR미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TR9T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해독을 위해서 스타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단이 초기 15일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식 플랜도 올려드릴 텐데 제거식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한식을 드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정확한 플랜과 안내를 통해서 15일 동안 정말 디테일한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톡방에 초대하셔서 더 몰입되는 임상과 리크루팅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뜨겁게 저희는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저희 3.3 헬스클럽 그 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이번에 강사 이혜미 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스타트가 너무 강력하죠. 이 해독과 바디버든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내가 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스타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초대 세미나입니다. 3.3 헬스클럽에 입장하지 않으셨어도 초대하셔서 집중하시고 또 3.3 헬스클럽으로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3.3 헬스클럽과 함께하는 공지사항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허설 리더가 얼마 전에 같이 하면 총괄수석이에요. 일단 본인의 비포가 되게 좋은데 지금 애프터가 더 좋아요. 비포도 좋고 애프터도 좋고. 근데 어떻게 이번에 프로그램을 지금식으로 바꿨나 봐요. 예. 그 비체험 한다고 제가 막 운영진들이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번 헬스클럽 그 전체 강의도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할 때 신규 왜 다음 TR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강의에 초대하세요. 그 초대할 수 있는 강의예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기수에 헬스클럽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봐야지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같이 들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들어라고 링크 주는 게 아니고 가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같이 켜놓고.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MC 원픽 시장입니다. 오늘 MC 원픽은 어제는 제가 했지만 오늘은, 제 계좌 주인이 있어요. 네, 계좌 주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요. 자, MC 원픽 해봐요. 안녕하세요. 계좌 주인 이선혜입니다. 오늘의 MC 원픽 이게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데 요즘은 저는 그냥 동네에서 동남아라 그러던데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그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동네 언니한테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라이프팩하고 옵티모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니 우리 밥 먹었지? 밥 먹었으니까 언니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이거 뭐야? 이거 라이프팩.
몰라? 이거 라이프팩 이거 일명 생명팩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걸 아직도 모르지? 이거 나온 지가 40년이 넘었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아직까지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이건 언니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정도 뭐 보조식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언니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걸 왜 안 먹어? 여지까지 어떻게 이걸 모르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언니 내가 이거 제품 조금만 설명해 줄게. 봐봐요. 이게 우리 남편이 미국 본사 가서 찍어온 건데 우리가 이 야채 양이 보이죠? 이 야채 이만큼 사람 거의 키만큼 되잖아요. 이거를 언니 하루에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배 터져 죽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 라이프팩 요거 2포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먹으면 내 저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쓸데없이 한의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염소탕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 이런 데 뭐 허연 반점 나가지고 버진 피듯이 그냥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잠깐만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 면역력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 옛날에 뉴스킨 처음 그 시작했을 때 30년 전에 이 제품이 한국에 오픈됐었는데 나 그때 솔직히 나 돈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 그때는 이거보다 되게 싼 거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거 있었는데 그냥 오버드라이브라는 거 먹고 이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버드라이브라는 제품도 진짜 웬만한 삐콤씨 뭐 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근데 하여간 이 라이프팩은 오죽하면 이름이 라이프팩, 생명팩이잖아요. 근데 언니 생각해 봐봐요. 제품이 안 좋으면 40년 동안 그 이름을 계속 쓸 수 없어요. 회사가 미쳤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제품의 이름을 40년 넘게 쓰고 앉았게? 또라이지 그러면? 40년 동안 이 제품 이름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라이프팩을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이프팩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 횟수로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나마 이거 먹으면서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뭐 특별하게 어디 뭐 아픈 데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야채나 영양소들 우리가 어디서 먹겠어요. 그러니 이것도 내가 사실은 막 이런 거 설명 잘 안 하는데 언니 이거 봐봐. 이게 자세히 봐봐요. 그 쓸데없는 거 사 먹지 말고 이게 미국이 하도 영양제가 많으니까 그 영양제들을 점수를 매겨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게 이제 그 각각 회사의 제품들이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 그냥 시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 아메이 아메이가 뭐 더블 엑스인가 뭐 이런 거 됐다 비싸게 막 사 먹잖아요. 그 점수 보세요. 요게 나 보이죠? 5점이에요, 5점. 아메이에서 뉴트리라이트 매일매일 먹으라고 하는 좋은 영양제라고 막 선전하는 거 2점. 여기 빨간색 이거 보여요? 이게 라이프팩 이거 11점. 이거 만점 받는 거예요, 언니. 파마넥스의 라이프팩 11점. 커버라이프 옛날에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이러니까 없어지지. 1점에 1점. 이거 갖다 버려라. 쓰레기 이런 정도 취급받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GNC 요즘 또 사람들도 많이 먹고 또 우리나라에 또 백화점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좋은 줄 알고 막 사 먹더라고. GNC도 미국에서 좀 알려져 있긴 하는 거지만 GNC 얼라이브 같은 것도 꽤 미국에서는 뭐 알려졌다고 좋다고 막 먹는 거거든요. 이것도 4점뿐이 안 돼요. 이 점수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라이프팩은 40년 동안 이 이름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 제발 딴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이왕 먹는 거 이 라이프팩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우리 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나이 먹어보니까 자꾸 저려 여기저기. 손가락도 저리고 괜히 여기저기 저리고 가끔 두통도 막 괜히 쓸데없이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또 오메가잖아요. 그 오메가랑 이거 같이 드셔요. 이거 1년 먹는데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돈 많이도 안 들어. 그 쓸데없이 한약 뭐 보약 해먹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 꾸준하게 그냥 아침 저녁을 한 포씩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언니네 주변 사람들 언니
건강해질 거고, 당연히 언니 주변 사람들도 언니에 의해서 소개가 돼서 또 건강해질 거고, 그렇게 살아요, 언니. 꼭 드세요, 알겠죠? 감사, 감사합니다. 이 라이프팩 들고 나가십시오. 자, 자, 여기까지 MC 원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랑연 라이브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MC 원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5주년 기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꼭 그 웅장한 음악을 하나 듣고 싶거든요. 그거 좀 한번 틀어줄래요? 자, 여러분들 5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5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가서 케이크를 하나 제가 사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선배 사업자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수만 명의 리더들이 들어올 그런 누스킨 코리아 BR들의 선배 사업자들입니다. 하여튼 이 축하드리고 이렇게 감사드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존재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많은 리더들의 선배 사업자로서의 그 길이 문화가 되고 사업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배 사업자들로서 좀 자부심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들 시장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끄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당뇨에 안 좋은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메인 게스트 늦었지만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인 게스트 두 분을 불렀어요. 조이풀의 정기영 사장님, 그 다음에 유광진 리더님 불렀습니다. 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두 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5살 생일날 이 두 분을 불렀냐? 저는 두 분을 보면 발광체가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도 혹시 우리나라 말 중에 서자가 성숙하다는 얘기 아시나요? 서자들이 성숙하다. 눈칫밥들 먹고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 먹고 그래서 성숙해요. 서자들이. 근데 여기 있는 두 분은 아무도 상위 스폰서가 내가 어려울 때 나 힘들어요 라고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고, 그냥 뭔가 비즈니스로 어느 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코칭 한번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냥 혼자서 해야지 그 자기의 파트너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발광체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우리에도 그런 각각의 지방의 여러 리더들이 있지만, 우리 뭐 여수의 윤영순 사장님도 있고, 부산의 문희선 리더도 있고, 다양한 이게 리더들이 있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두 분의 리더들은 그런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불러서 이분들의 에너지를 좀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5주년 기념일날. 일단 먼저 정경 사장님한테 좀 여쭈고 싶어요. 요즘 아주 잘 나가요. 조이풀 되게 유명하죠. 그 잘 나가는 그룹들 잘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SNS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니어들의 진입이 되게 용이하고 시니어들한테 잘 가이드라인이 되는 리더들이에요. 예를 들면 최은영 사장님만 봐도 그렇고 SNS 잘하는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SNS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니어들의 진입이 되게 용이한 건데, 특히 조이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저기 정경 사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랑연 라이브 5주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제가 이제 70이거든요. 그리고 안명희 사장님, 김은정 사장님이 30대, 40대예요. 조이풀의 리더 3명이 이렇게 그 연령대가 틀리다 보니까 시니어 유입도 용이하고 젊은 친구 20대, 30대, 40대, 50대 유입도 용이한 것 같아요. 그룹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강의장 초대에서는 리크루팅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 트래킹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냥 같이 걷고, 얘기하고,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이때는 서울대공원에서 걷죠. 네, 네. 서울대공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매달 해요. 지금 한 4년 된 것 같아요. 괜찮은 게 다른 데도 가봤지만은 피로도가 높아요, 리더들이.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 피로도가 있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냥 밥 먹듯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어디 네네. 갈 수 있는. 예. 넓기 때문에 코스만 바꾸면 돼요, 지도 보고. 그치. 주차도 그래서 좋고. 예. 답사도 안 가고 그냥 갑니다. 음. 가는 사이에 이분들이 조이풀 문화에 반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리더들 교육을 토요일 오전에 몸깨달로 하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리딩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얘기 전혀 안 하고 쉐이크와 그다음에 파마넥스 제품들을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산행을 하다 보면은 친해져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데 시니어들은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은 안명희 김은정 사장님이 함께 하면서 내려와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는 이미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분이 사업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충성 고객인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강변 센터에 초대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친구로서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되더라도 끝까지 남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포인트가 네, 유입이 용이하게 같이 걷고 하는 거. 같이 걸으면서 자발적으로 뭔가가 다 일어나니까. 네, 네, 뭐라고 네, 뭐 해라라고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중간중간에 사업자들이 끼어서 다 하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끝나고 나서 딱 한 다음에 강변 시스템으로 초대가 되면 사업자고 초대 안 네, 되면 애용자고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시니어들의 유입이 편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서의 연결이 되게 잘 되게 하는 조이풀 그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사업자들이랑 이게 죽이 착착 맞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네, 그거는 되게 제가 아주 재밌게 그 부분을 봤고 유광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뇌파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집중해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 활동은 뭡니까? 네, 먼저 랑연 라이브 5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SNS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강조는 했는데 좀 나중으로 좀 많이 미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티멜리트 트립에서 많은 마켓의 리더들이 이 SNS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선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해서 저도 배우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기초적인 역량부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SNS도 성공 욕구가 강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그치. 긍정 마인드를 유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주무대로 뭔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 외의 시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서 열정을 공급받아야지만 SNS도 지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SNS로 성과를 내고 싶다 한다면 안정적인 어떤 사업 기반을 만들어 놓고 기존 고객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뭐 잠을 좀 줄이든지 다른 시간을 취미 생활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SNS를 집중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사업 전개가 지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유광진 리더께서 역시 리더는 리더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추천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사업자들이 SNS 집중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거 누가 또 SNS 잘 된다고 해서 SNS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SNS가 뭔가가 일이 터지기 전, 자기의 시간이 많이 거기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매진해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유한희 사장님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SNS를 본인이 잘하고 싶으면 시스템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신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된다. 결국 유광진 사장님은 시스템에 조인해 있으면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즉 매출이 높아요. 데몬하고 사람 만나서 리크루트하고 매출하는 거 다 하면서 부가적인 시간으로 SNS를 공부하고 잠 안 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 집중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거를 안 하면서 SNS를 하는 게 아니고 할 걸 다 하고 SNS를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시간을 짬내서. 그리고 그 SNS의 시간이 SNS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나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때 SNS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면 SNS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스템과 지금 내가 해야 될 컨택, 데몬, 초대 이런 거를 게을리하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꼽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발광체 같은 분들인데 어제도 이제 질문했지만 두 분은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 사업을 하다 보면 조직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사장님들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그들을 독려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정경 사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에너지 관리가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돈이에요, 사실은. 잘 음,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제가 1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초긍정, 열정, 성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몸에 완전 장착이 돼 있어요. 초긍정, 열정, 성실이 몸에 장착이 되려면 뉴스키는 비즈니스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음, 흔들립니다, 이게. 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믿죠, 제가. 그 힘으로 에너지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어, 그, 제 딸 김은정 사장이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비즈니스를 떠나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한결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를. 그 이유가 매일 루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는 몰입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음, 분석적이죠. 음, 예, 저하고 성향이 그렇게 틀려요. 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집에 오면은 진짜 아무 생각하지 않고 푹 쉬는 게 힘이 돼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18년 동안 지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를 내 삶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충 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삶에 대한 목표인 것 같아요. 이루고자 하는 힘, 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내 조직이 힘들 때가 있죠. 음, 많이 있죠. 그럴 때는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거절이 계속 반복됐을 때 근데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흔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패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패스를 시키면서 그래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시스템에 참여 인원이 줄어요. 음,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조짐이 보일 때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음, 생기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 한 10배의 힘이 들면서도 복구가 안 돼요.
그치. 그 그래서 조짐이 저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 숫자가 줄거나 리더들의 표정이 어두우면은 이거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해요. 음. 네, 이건 것 같아요.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노력을 하는데 요즘 보면 말이에요. 드림캠프도 그렇고 랑앤라이프 헬시클럽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걷기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요번에 리더스쿨도 그렇고 사장님네 그룹의 참여율이 되게 높아요. 인원도 많고 그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그렇게 동원이 돼요? 그 부분은 온라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굉장히 표현력이 부족하고 무뚝뚝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해요. 그냥 아줌마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 리더들은 제 말을 해석해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네.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게 얘기를 안 해도 공지사항이라든가 제가 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움직이는 힘은요 리더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EVP 이상 리더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트레이닝을 해요. 한 달에 한 3번을 하는 것 같아요. 몸깨달을 통해서. 이게 옛날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은 EVP 워크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리고 체력을 단련시켜야 돼요. 리더들이 체력이 고갈되면은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뛰고 리더 우리 김은정 사장, 안명희 사장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아주 재미있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경사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웃었는데 저 조이프를 보면요 이런 말 혹시 아세요? 여자 셋이 마음 맞으면 세상이 바뀐다? 그게 진짜예요. 정경사님이랑 김은정 그 딸이잖아요. 그 딸이랑 안명이라고 있어요. 이 리더가 아삼육이에요. 딱 하면 딱 알아듣더라고, 이 셋이가. 그러니까 이 여자 셋이 마음이 맞으면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마음이 맞으니까 토요일 날 뭐 분명히 뭐 매번 루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어찌됐건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루비 상들이 딜이 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 그냥 그게 뭐 걷게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 셋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직이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빠지고 싶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냥 3번 결석하면은요, 네. 3개월 동안 3번 결석하면 탈락이에요. 못 나와요. 하여튼 다들 나오려고 했을지 빠지려고 했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무서워 네. 하여튼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이프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 맞는 3명이 모이면 저렇게 무섭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거 아닙니까? 매주 EBP 이상 모이라고 하고 새벽에 그것도 모여가지고 운동시키고 끝나고 나서 트레이닝하고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파트너들도. 하여튼 그런 힘을 잘 봤습니다. 정경사님. 아주 재밌어요. 유광재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 좀 시켜볼게요. 유광희 사장님은 조직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본인의 에너지를 좀 표현합니까? 파트너들이 좀 다운됐다 이럴 때. 일단은 다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를 제가 다 모두 막을 수는 없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집에서 미팅들을 많이 참여하잖아요. 지금 랑은 라이브도 그렇죠. 근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파트너들이 기상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에너지도 떨어지고 당연히 행동력도 떨어지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미라클 모닝을 저부터 하면서 파트너들이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파트너들한테는 개인톡도 보내고 사정하면서 그리고 나름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침에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도록 독려하고 또 저희는 6시 반하고 그 8시 반에 독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유지하는 거. 아까 정경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짐이 보이기 전에 저는 사실 그 조짐조차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물론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몇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유광진 리더의 그 일관성은 참 많은 리더들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팀메이트 방에도 진짜 1년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빼고 새벽에 본인이 미라클 모닝 한 거를 그 부인이랑 같이 올리고 있어요. 참 그 어떤 일관성 안에서의 꾸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이 되는 리더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발광체예요. 이 두 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분들이에요. 그 빛이 약하건 크건 밝건 조금이건 그걸 끊임없이 내서 지금의 조직을 만든 두 분. 마지막으로 목표와 각오를 좀 들을까요? 두 분의 각오를. 네, 저는요, 제 목표는 매해 팀 엘리트예요. 저희 새벽마다 나와서 뛰는 나의 리더들은 목표가 팀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그 팀 엘리트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해마다 팀 엘리트 타겟팅 되는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팀 엘리트를 늘리는 게 제 목표인데, 사실 올해 남아공을 6명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케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꼭 이루십시오. 유광진 리더님. 네, 단기 목표는 저도 저희 조직 내 3조의 팀 엘리트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끊임없고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파트너들이 저를 뛰어넘는 리더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걸린 걸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걸 꼭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꼭 이루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자, 오늘은 5주년 생일, 5살 생일,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작건 크건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럼 나는 발광체다. 아무런 도움 없이도 나만의 에너지로 빛을 내는 물체가 있다. 이를 발광체라 부른다. 대표적으로 태양이다. 사람도 그렇다.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또 빛을 수용하고 반사하는 반사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달이다. 태양이 비추지 않은 한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반사체. 무언가를 절실히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고 여러 상황에 의해 반사적 행동을 하고 학창 시절조차도 스스로 세운 목표, 꿈보다는 사회적인 눈과 막연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 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생계 유지와 상사가 주는 과업에 대한 면피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반사체. 스스로를 원해서 해본 것이 없은 것 같다. 아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건 반사체다.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발광체나 반사체나 힘든 건 둘 다 마찬가지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그 빛은 흐려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면 반사체는 어둠 속에서 홀로 절대 빛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작건 크건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여기서부터 에너지의 빛은 시작이다. 그럼 나는 발광체다. 흐린 빛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언제든 다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 자, 여러분은 선배사업자입니다. 자, 5주년 생일 더 랑앤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소거 해제해 드릴 테니까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1일 날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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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케이크는 저 혼자 그냥 먹을게요. 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주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스스로 많이 격려하고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발광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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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7월 1일 날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사장은 안 나가? 센터에 나가야지. 나갈 거예요, 이제요. 오늘 MC 원픽에서 했던 거는 좀 이따 포인트 리더방에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비슷하다는 말은 결국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월 1일. 7월 1일 되게 좋은데요? 여름의 시작이긴 하지만 또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써마지 자,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문 닫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